경북 포항의 한 금은방 주인이 음료수를 마시고 잠든 사이 수억 원대의 귀금속들이 사라졌습니다. 피해자는 가게에 들어온 30대 남성이 건넨 음료수를 마신 뒤 정신을 잃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대체 금은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네, 포항에서 대낮에 주인이 지키고 있던 금은방에서 억대의 귀금속이 털렸습니다. 정진호 기자, 당시 사건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예, 포항의 한 금은방 1일 오후 2시 40분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대낮인데요. 네.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금은방에 들어오더니 목걸이를, 팔찌를 사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자신이 음료수 판매원인데 이 먹어봐라 라고 음료수를 건네서 마셨다고 합니다. 어허. 그 이후에 곧바로 이 금은방 주인은 의식을 잃었고요. 예. 그러니까 금은방 주인이 아들이 오후 늦게 도착해서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4시간이나 의식을 잃고 있었는데 네. 그 사이에 금은방에 있던 금반지나 목걸이 등 귀금속이 2억 원어치나 사라졌습니다. 예, 4시간이나 의식을 잃었고요. 또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본 옆가게 직원은 사망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상당히 독한 약물에 취해서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건강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진짜 정말로 심각했던 게 옆가게 직원이 네. 쓰러져 있으니까 찾아와서 일어나 보라고 깨웠다고 하는데 예. 아예 의식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지가 않았고 예. 그리고 병원으로 오후에 가족이 와서 병원으로 이송이 했지만 현재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천만 네. 다행이네요. 백성우 변호사, 네. 이 금은방 주인들은 여러 금은방 강도들도 있고 해서 처음 본 사람이 주는 음료수 네. 쉽게 마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인가요? 사실 며칠 전에도 한번 들렀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아. 30대 남성,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예. 그러니까 제가 음료수 판매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나눴고 네. 이날도 와서 음료수 좀 팔아주세요라는 얘기를 해서 좀 어허. 딱하기도 해서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와서 맛 좀 보세요 하면서 자기도 하나를 따고 네. 그리고 하나를 주니까 앞 사람이 먹고 있으면은 사실 의심을 안 당연히 하겠죠. 괜찮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예. 사실 이렇게 음료수를 하나 나눠주는데 여기에 무언가 내가 이렇게 수면제 성분이나 혹은 독극물이 들어있을 거라는 생각을 별로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마시고 나서 갑자기 정신을 잃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정신이 혼미해져 소파에 계속 누워 있었다는 진술한 상황입니다. 네. 정준우 기자, 지금 백성우 변호사 말을 종합을 해보면 사전에 이미 들러서 안면을 익히고 신뢰를 얻고요. 음료수 판매원이다 이렇게 자신을 알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도 마시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건 절대로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운 게 예. 사실 우발적으로 하거나 이걸 준비하지 않았다면 범행 현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미숙하게 처리를 하고 후다닥 가는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1시간이나 이 사건 현장에 머물렀거든요. 1시간이나요? 예, 머물면서 그 쓰러진 걸 보고 내부가 찍힌 CCTV라던가 그 예. 본체를 뜯어가고 그리고 귀금속을 모두 챙기고 그런 증거들을 인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현재 실제로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그 말씀을 종합을 하면 우선은 사전 계획에 철저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범행을 하면서 주저함도 없었고 당황함도 없었고 1시간 이상 머무는 대담함과 침착함, 무엇인가 자신감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 CCTV도 다 훼손시켰다면서요. 예.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이건 결코 초범이거나 순간적인 어떤 우발적인 견물생심 때문에 행한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고 대단히 치밀하고 계획적이면서도 사전에 어떤 형태로든 범행 전력이 있는, 경험이 있는 이런 사람의 소행으로 보여지거든요. 백성우 변호사 어떻습니까? 그렇게 그 전반적인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수사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소한 이 수면제 성분이 뭔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이걸 먹고 잠이 들면 최소 1시간 안에 절대 깨어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미리 알고 있는 그것까지. 거죠. 그렇죠. 그리고 CCTV 본체까지 뛰어갔다고 하니까 예. 일단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외곽에 있는 CCTV, 그다음에 그 시각에 지나던 버스 같은 곳에 있던 블랙박스, 측면 블랙박스 네.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일단 이 30대로 추정된 남성이 이 금방 건너편에 차량을 주차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일단 이 차량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범인 행방을 쫓고 있다고 하는데 네. 아직까지 일단은 CCTV 자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일단 안에 있는 거 수사에 좀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이 수면제를 넣은 것을 추정하는데 도대체 음료수에 뭐가 들었었는지 어허. 이것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수의 감정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은방 내 CCTV는 없기 때문에 금은방 주변의 CCTV와 다른 기타 증거를 기초로 해서 이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네. 정준호 기자, 그런데요. 지난 6월에
이 사건과 좀 유사한 사건이 법원에서 다뤄지고 재판이 열렸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상당히 흡사한 사건인데요. 네. 그러니까 광주에 있는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밤에 그러니까 바카스, 졸피뎀이 들어있는 바카스를 건넸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졸피뎀을 먹은 이 아르바이트 직원이 쓰러졌고 예. 그 사이에 현금과 100만 원 정도 현금들을 다 훔쳐간 거죠. 거기다 그 있는 돈 당시에 다? 네, 돈을 다 아하. 훔쳐가고 예. 그리고 그때 당시 범행을 저지른 이 남성도 CCTV의 본체를 함께 훔쳐서 달아났다고 하거든요. 근데 뭐 특수 강도 혐의로 붙잡혀서 현재 법원에서 최근에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4년요. 예. 자, 백성호 변호사, 네. 이 범행의 양태와 수법은 대단히 흡사합니다. 그런데 네, 맞습니다. 장소가 PC방과 금은방이라는 차이. 훔쳐간 금품이 한쪽은 100만 원대, 한쪽은 억대. 네.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징역 4년이 선고됐다면 이번 사건은 훨씬 더 중한 형이 선고되겠네요. 일단은 그 아까 유사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또 추가 범행들이 굉장히 많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단편적으로 지금 그때 그 사건의 금액과 이번에 피해 금액을 놓고 판단하기는 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하지만 이번 사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 절도가 아니라 특수 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특수 강도하면 흉기를 들고 들어와서 강도하는 것 이걸 생각을 하는데 예. 이 소위 말하는 뭐 졸피되면 졸피됨, 수면제면 수면제 이걸 먹이고 완전히 의식을 잃게 만드는 것 이걸 역시 흉기로 보기 때문에 아하. 결국 이것도 죄명 자체가 이제 일단은 특수 강도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이 범행의 양태를 보면 처음부터 증거 훼손하고 마무리하고 도주하는 과정까지 굉장히 치밀하고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해왔던 걸 감안한다면 이 사건도 범인이 검거된다는 전제하에 네.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법원이 빨리 검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1일 대낮에 포항의 한 금은방에서 벌어진 강도 사건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